유나리는 갑자기 숨이 가빠지며 눈을 떴다. 방 안은 조용했지만 그녀의 심장은 마치 달리는 기차처럼 빠르게 뛰고 있었다.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고 숨을 고르려 애썼다. 방금 전까지 그녀는 꿈속에서 어둡고 낯선 숲속을 달리고 있었다. 어둠이 그녀를 집어삼킬 듯한 공포가 엄습했고 누군가가 그녀의 손을 거칠게 끌어당겼다. 하리나, 어서 가야 해. 안 돼. 그들이 널 찾으면 안 돼. 익숙하지 않은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간절했고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겁에 질려 발버둥 쳤지만 차가운 손이 더욱 강하게 그녀를 끌어당겼다. 그리고 저 멀리서 누군가가 손전등을 비추며 다급하게 외쳤다. 수민아. 그 순간 꿈이 끊겼고 그녀는 현실로 돌아왔다. 수민? 누구지? 그녀는 가쁜 숨을 내쉬며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았다. 이런 꿈은 처음이 아니었다. 가끔 이상한 장면들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고 익숙하지 않은 장소들과 낯선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항상 꿈이라도 치부하며 깊게 생각하지 않았다. 오늘도 그러려 했지만 왠지 이번에는 달랐다. 너무나도 현실 같았고 꿈속에서 느낀 공포가 여전히 생생했다. 하리는 억지로 몸을 일으켜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아침 공기가 방 안으로 들어오며 그녀의 머리를 조금이나마 맑게 해주었다. 그녀는 손을 가슴에 얹고 심호흡을 하며 오늘의 중요한 일정을 떠올렸다. 그래, 오늘은 강화 그룹 면접이 있는 날이야. 신경 쓰지 말고 준비하자. 그녀는 자신을 다잡으며 침대에서 내려왔다. 옷장을 열어 단정한 정장을 꺼냈다. 깔끔한 블라우스에 어울리는 스커트를 입고 거울을 보며 가볍게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무언가 부족한 느낌이 들었다. 왠지 너무 평범해 보였다. 뭔가 포인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그녀는 화장대 서랍을 열어 액세서리를 찾기 시작했다. 반지, 팔찌, 작은 귀걸이 몇 개가 보였지만 특별히 끌리는 것이 없었다. 그러다 서랍 구석에 놓인 작은 나무 상자가 눈에 들어왔다. 이건 뭐지? 그녀는 상자를 집어들고 뚜껑을 열었다. 그 안에는 오래된 금목걸이가 들어있었고 중앙에는 깊은 푸른빛을 띠는 보석이 박혀 있었다. 햇빛을 받자 반짝이며 신비로운 빛을 냈다. 이런 목걸이가 있었나? 그녀는 한 손으로 조심스럽게 목걸이를 들어 올렸다. 손끝에 닿는 촉감이 어딘가 익숙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 목걸이를 본 기억이 없었다. 엄마 거였을까? 그녀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다. 엄마인 강미숙은 이런 화려한 액세서리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언제나 소박하고 단정한 스타일을 고수했고 귀금속을 착용하는 걸 본 적이 없었다. 신기하네 하지만 이거 예쁘다. 그녀는 거울을 보며 목에 걸었다. 파란 보석이 그녀의 블라우스와 잘 어울렸다. 뭔가 이 목걸이를 하면 행운이 따를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렇게 생각하니 이상하게도 불안했던 기분이 조금은 가라앉는 듯했다. 그녀는 거울을 한 번 더 확인한 후 가방을 챙겨 현관으로 향했다. 엄마, 저 나갈게요. 그녀는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는 강미숙에게 인사를 건넸다. 그래, 면접 잘 보고 와. 강미숙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딸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이 할인의 목에 걸린 목걸이를 보는 순간 눈빛이 순간적으로 흔들렸다. 저기, 할인아, 네가 목에 걸고 있는 그 목걸이 어디서 난 거니? 강미숙의 목소리는 분명 평소와 달랐다. 약간의 당황과 불안이 섞여 있었다. 아, 이거요? 할인은 웃으며 대답했다. 서랍에서 찾았어요. 예뻐서 한번 해봤는데 혹시 엄마 거예요? 강미숙은 순간 대답을 망설였다.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리며 뭔가를 말할 듯 말 듯 입술을 달싹였다. 그러다 이내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 그래. 예전에 내가 갖고 있던 거야. 하지만 왜 이제서야 찾았을까? 그녀는 목소리를 낮추며 혼잣말을 했다. 그래요? 이상하네. 전 한 번도 본 적 없었거든요. 근데 너무 예뻐서 오늘은 이걸 하고 가려고요. 하리는 가볍게 목걸이를 매만지며 웃었다. 강미숙은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그러나 하리는 그 작은 변화를 눈치채지 못한 채 신나게 가방을 챙겼다. 그럼 다녀올게요. 엄마. 그래, 잘 다녀와. 강미숙은 딸이 현관을 나서는 모습을 보며 손을 꼭 쥐었다. 그녀의 눈빛은 걱정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목걸이가 다시 나타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것이 할인의 목에 걸린 지금 그녀의 조용했던 일상이 무너질 것만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유나리는 지하철에서 내려 강화그룹 본사로 향했다. 빌딩은 하늘을 찌르듯 높았고 유리로 된 외벽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다. 문 앞에는 정장을 차려입은 직원들과 면접을 보러 온 지원자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서 있었다. 하리는 가방을 단단히 쥐고 심호흡을 했다. 할 수 있어. 그냥 면접일 뿐이야. 자신을 다독이며 건물 안으로 들어섰다. 로비에는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가득했다. 대리석 바닥, 세련된 조명, 그리고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직원들이 바삐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안내 데스크로 가서 접수를 마쳤고 직원의 안내를 받아 면접 대기실로 향했다. 이미 많은 지원자들이 앉아 있었고 일부는 스마트폰을 보거나 노트에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었다. 그녀도 자리에 앉아 조용히 마음을 가다듬으려 했지만 주변에서 흘러나오는 작은 속삭임들이 신경을 거슬리게 했다. 저 사람 봤어? 한 여성이 옆 사람에게 말했다. 강준혁 회장이 직접 면접 본다고 했잖아. 평소엔 절대 신입 채용에 안 나오는 분인데 이상하지 않아? 그러게. 우리 같은 신입사원 면접에 직접 나오실 정도면 뭔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거 아닐까? 하리는 무심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고개를 갸웃했다. 회장이 직접 면접을 본다고? 왜? 그녀는 살짝 긴장감을 느꼈지만 애써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다. 그때 직원이 문을 열고 들어와 말했다. 유나린 씨, 면접장으로 들어가 주세요. 하리는 깊은 숨을 내쉬고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었다. 면접장 안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가운데 자리한 한 남성, 곧게 앉아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사람이 바로 강화그룹의 회장 강준혁이었다. 그의 옆에는 몇 명의 임원들이 앉아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면접 서류가 정리되어 있었다. 하리는 정중하게 인사하고 자리에 앉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강준혁 회장은 처음부터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다른 임원들은 서류를 살펴보거나 질문을 준비하는 듯했지만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쳐다보며 표정을 읽는 듯했다. 유나린 씨, 강화그룹에 지원한 동기가 무엇입니까? 한 임원이 물었다. 하리는 준비했던 답변을 차분하게 말했다. 저는 기업 경영과 마케팅 분야에서 경험을 쌓고 싶었고 강화그룹이 국내 최고 수준의 기업인 만큼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글로벌 시장 확장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저도 함께 성장할 기회를 얻고 싶었습니다.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순간 강준혁 회장이 불쑥 입을 열었다. 목걸이 어디서 난 거죠? 하리는 순간 멈칫했다. 그의 눈은 오로지 그녀의 목걸이를 향해 있었다. 주변 임원들도 놀란 듯 시선을 돌렸고 회장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분위기가 묘하게 바뀌었다. 네? 하리는 순간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다. 오늘 아침 어머니 방에서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예뻐 보여서 착용하고 왔는데 혹시 문제라도 있습니까? 강준혁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입술을 꽉 깨물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마치 머릿속에서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는 듯했다. 임원들도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이 목걸이, 강준혁은 깊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다. 내 딸의 것이었습니다. 순간 방 안이 얼어붙은 듯 정적이 흘렀다. 하리는 머릿속이 새하얘지는 기분이었다. 네?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렸다. 내 딸 강수민이 3살 때 실종되었습니다. 강준혁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억누른 슬픔과 분노가 서려 있었다. 그 아이가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던 것이 바로 저 목걸이입니다. 22년 전 내 아이가 사라진 날, 이 목걸이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 목에 걸려 있군요. 하리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단순한 면접을 보러 왔을 뿐인데 갑자기 실종된 회장의 딸과 연결될 줄이야. 임원들조차 어찌할 바를 모르고 침묵을 지켰다. 혹시 강준혁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당신은 자신의 출생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그 순간 하린의 머릿속에서 아침에 꿨던 악몽이 떠올랐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그녀를 끌어당기고 누군가가 손전등을 비추며 그녀의 이름을 불렀던 그 장면. 그녀는 숨을 삼키며 답했다.
전 어릴 때부터 어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입양했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친부모가 누구인지 물어본 적도 없었어요. 강준혁은 손을 떨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혹시 태어난 지 3년 정도 된 시점의 기억이 있습니까? 하리는 대답하지 못했다. 사실 그녀는 3살 이전의 기억이 전혀 없었다. 항상 어머니 곁에서 자랐고 유년 시절의 기억도 평범했다. 하지만 왜 갑자기 이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지는 걸까? 그때 한 임원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회장님, 지금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내리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만약 윤아린 씨가 실종된 따님과 관련이 있다고 해도 정확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강준혁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다시 할인의 목걸이에 가 있었다. 내 직감이 말해줍니다. 당신은 내 딸일지도 모릅니다. 할인은 차가운 땀을 흘렸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 단순한 면접이 인생을 송두리째 흔드는 순간이 될 줄이야. 그녀는 어떻게든 이 상황을 받아들이려 했지만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다. 윤아린 씨, 이 일이 끝날 때까지 나와 함께 진실을 찾아보지 않겠습니까? 그녀는 눈앞이 아득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목소리가 속삭였다. 이건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 윤아린은 면접장을 나섰지만 걸음이 흔들렸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강준혁 회장의 말이 계속 맴돌았다. 내 딸 강수민이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던 것이 바로 저 목걸이입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로비로 향했다. 로비를 지나면서도 지나가는 직원들이 이상한 시선으로 그녀를 보는 것만 같았다. 아니, 그녀가 예민한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온몸이 불안으로 가득 찼다. 밖으로 나가자 차가운 공기가 피부를 스쳤다. 하리는 핸드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다. 지금 바로 집으로 돌아가야 할까? 아니면 잠시 어디서 마음을 정리할까? 머리가 아팠다. 그녀는 도로 옆에 있는 횡단보도 앞에 멈춰섰다. 신호가 바뀌길 기다리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때였다. 귀를 찢을 듯한 경적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소리를 질렀다. 조심하세요. 하지만 너무 늦었다. 할인이 고개를 돌리자 커다란 트럭이 신호를 무시한 채 그녀를 향해 돌진하고 있었다. 순간적으로 몸이 굳었다. 피하려 했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다. 모든 것이 느리게 보였다. 트럭이 점점 가까워졌다. 나는 지금 여기서 죽는 걸까? 강한 충격이 몸을 덮쳤다. 하리는 공중으로 날아갔고 무언가 단단한 곳에 부딪혔다. 쾅!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다. 모든 것이 점점 어두워졌다. 마지막으로 들리는 건 어디선가 울리는 사람들의 비명 소리였다. 괜찮아요? 정신 차려요.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눈을 뜰 수 없었다. 온몸이 무거웠다. 의식이 희미해지며 다시 깊은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눈을 뜨자 하얀 천장이 보였다. 병원이었다. 하리는 천천히 눈을 깜빡이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창밖에는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몸을 움직이려 하자 온몸이 아팠다. 하리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리며 강미숙이 다급히 들어왔다. 그녀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정신이 드니? 괜찮아? 엄마? 하리는 힘겹게 입을 열었다. 목이 바싹 말라 있었다. 정말 다행이야. 강미숙은 눈물을 삼키며 딸의 손을 잡았다.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갑자기 사고가 났다고 해서 하리나, 어떻게 된 거야? 왜 이런 일이? 하리는 천천히 사고 순간을 떠올렸다. 트럭, 경적 소리, 충격, 그리고 그 순간의 어둠. 그러나 머릿속에서는 또 다른 장면이 떠올랐다. 한 여자가 울고 있었다. 따뜻한 품속에 안겨있는 자신. 여자의 손이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녀의 눈물 한 방울이 아이의 볼에 떨어졌다. 그리고 수민아, 미안해 널 지켜주지 못해서. 하리는 숨을 들이쉬었다. 그 장면이 너무 선명했다. 하지만 그것은 현실이 아니었다. 하리나, 괜찮아? 강미숙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엄마 나. 하리는 당황한 채 머리를 감쌌다. 이상한 꿈을 꿨어. 근데 그게 너무 현실 같았어. 어떤 꿈? 나를 부르던 여자가 있었어. 그녀가 울고 있었어. 그리고 그녀가 나를
수민이라고 불렀어. 강미숙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하지만 그녀는 곧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마도 사고 충격 때문일 거야. 내 몸이 아직 회복되지 않아서 헛것을 본 걸지도 몰라. 일단 푹 쉬어야 해. 그러나 하리는 그녀의 미세한 반응을 놓치지 않았다. 분명 뭔가가 있었다. 어머니가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만 같았다. 하지만 지금은 묻지 않았다. 그녀는 너무 피곤했고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팠다. 그래요. 조금만 더 쉴게요. 강미숙은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나직이 말했다. 그래, 푹 쉬어. 넌 지금 너무 지쳤을 거야. 하리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여전히 그 여자의 목소리가 울리고 있었다. 수민아 미안해하지만 넌 반드시 기억해야 해. 그녀는 잠이 들면서도 알 수 없는 불안함에 몸을 웅크렸다. 무언가가 곧 밝혀질 것만 같았다. 유나리는 병원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사고가 일어난 지 3일이 지났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몸은 어느 정도 회복되었지만 문제는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기억 조각들이었다. 낯선 여자가 흐느끼며 그녀를 안고 있던 장면. 그리고 그 여자가 그녀를 수민이라고 불렀던 기억. 그것은 단순한 꿈이었을까? 아니면 오랜 시간 동안 잊혀졌던 기억이 떠오른 것일까? 강미숙은 병실을 드나들며 그녀를 돌봐주었지만 하리는 어머니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가 수민이라는 이름을 말했을 때 어머니의 표정이 흔들렸다. 그리고 면접장에서 강준혁 회장이 한 말. 이 목걸이는 내 딸이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던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일 리 없었다. 하리는 결심했다. 직접 진실을 찾아야 했다. 퇴원하자마자 그녀는 어머니에게 말했다. 엄마, 나 집에 가기 전에 들를 곳이 있어. 강미숙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다. 어디 말이니? 하지만 하리는 피식 웃으며 가볍게 넘겼다. 그냥 답답해서 좀 걸어 다닐까 해서. 집으로 돌아온 하리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책상 앞에 앉아 노트북을 열고 검색창에 타이핑했다. 강수민 실종 사건. 그러나 결과는 예상 밖이었다. 관련된 기사가 거의 없었다. 단 몇 개의 짧은 뉴스 기사만이 존재했고 사건 당시의 자세한 정보는 모두 사라진 듯했다. 이럴 리가 없어. 22년 전에 재벌가의 딸이 실종됐는데 이렇게 자료가 부족하다니? 하리는 이상함을 느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정보를 지운 것이 아닐까? 그녀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기로 했다. 이번에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오래된 뉴스 포럼을 뒤졌다. 한참을 찾던 중 한 개의 낡은 게시물이 눈에 들어왔다. 강수민 실종 사건 단순한 유괴가 아니다. 그녀는 심장이 뛰는 것을 느끼며 게시물을 클릭했다. 내용은 이랬다. 1990년대 후반 강준혁 회장의 딸이 실종되었지만 경찰은 몇 주 만에 수사를 종결했다. 수사는 단순한 유괴 사건으로 처리되었고 범인은 끝내 잡히지 않았다. 하지만 당시 경찰 내부에서 사건이 누군가에 의해 조작되었다는 소문이 돌았다. 사건에 대한 정보는 빠르게 사라졌고 언론에서도 더 이상 다루지 않았다. 하리는 한숨을 내쉬었다. 경찰까지 개입된 사건이라면 이건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닐지도 몰라. 그녀는 화면을 내려가며 댓글을 읽기 시작했다. 이 사건이 묻힌 이유가 뭘까? 강화그룹 내부에서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다. 혹시 내부 사람이 연루된 게 아닐까? 순간 한 개의 댓글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이 사건에 대해 알고 싶다면 백상호를 찾아가라. 백상호? 낯선 이름이었다. 그녀는 검색창에 백상호를 입력했다. 결과는 많지 않았지만 몇몇 자료에서 그는 한때 불법 입양 브로커와 연관이 있었고 과거 유괴 사건들과도 관련이 있다는 정보가 나왔다. 그는 현재 어디에 있을까? 하리는 손을 꽉 쥐었다. 이 사람을 만나야 했다. 그녀는 어머니가 부엌에서 요리를 하는 틈을 타 조용히 집을 나섰다. 핸드폰으로 백상호가 운영했던 가게 주소를 찾아냈다. 오래된 목재 공장이었지만 이미 문을 닫은 지 오래였다. 그녀는 주소를 확인하고 택시를 탔다. 약 40분 후 공장에 도착했다. 낡고 버려진 듯한 공장 건물이 그녀를 맞이했다. 문은 잠겨 있었지만 창문이 깨져 있어 안을 들여다볼 수 있었다. 먼지가 쌓여 있고 아무도 없는 듯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최근에 누군가 다녀간 흔적이 있었다. 바닥에 담배꽁초가 새 것처럼 남아 있었고 한쪽 벽에는 낡은 종이가 테이프로 붙어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종이를 떼어 읽었다. 너무 깊이 파고들지 마라. 위험하다. 그 순간 뒤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렸다. 여긴 왜 온 거지? 하리는 깜짝 놀라 몸을 돌렸다. 한 남자가 어두운 그늘 속에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나이가 많아 보였고 날카로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다. 당신이 백상호 씨인가요? 하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 남자는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천천히 걸어 나왔다. 날 찾으러 온 걸 보면 네가 알고 싶은 게 많겠군. 강수민 실종 사건에 대해 알고 계시죠? 그의 눈빛이 순간 변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사건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너도 알고 있겠지. 이 사건을 파헤친다는 건 위험하다는 거요? 하린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렇다고 멈출 생각은 없어요. 난 진실을 알고 싶어요. 백상호는 한숨을 쉬며 담배를 꺼내 입에 물었다. 어차피 여기까지 온 이상 너한테 알려주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군.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22년 전 강수민이 사라진 건 단순한 유괴가 아니었어. 내부자 소행이었지. 내부자요? 하린이 놀라서 되물었다. 그래. 그리고 그 사건은 지금까지도 덮여있지. 하린은 손을 꼭 쥐었다. 누가 한 일인지 아세요? 백상호는 고개를 저었다. 난 다 알진 못해.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그 아이가 사라진 이유는 단순하지 않다는 거야. 그리고 지금도 그 진실을 밝히려는 사람들은 사라지고 있지. 그 순간 어디선가 차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하린과 백상호가 동시에 뒤를 돌아보았다. 검은색 SUV가 공장 앞으로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백상호의 표정이 굳어졌다. 젠장, 여기까지 따라왔군. 누구죠? 하린이 다급히 물었다. 넌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돼. 백상호가 그녀를 밀어붙였다. 어서 도망쳐. 지금 당장. 하지만 너무 늦었다. 차에서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내리더니 그녀를 향해 다가오기 시작했다. 하린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이제야 깨달았다. 그녀는 너무 깊이 들어와 버렸다. 유나린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검은 SUV에서 내린 남자들이 그녀를 향해 천천히 다가왔다. 차가운 눈빛, 표정 없는 얼굴, 그리고 단정하게 맞춰 입은 검은 정장. 이들은 분명 일반 조직이 아니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백상호도 그들의 정체를 알아차린 듯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젠장,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군. 누구죠? 하린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너 같은 애가 상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야. 여기서 빠져나가야 해. 백상호가 그녀의 팔을 붙잡고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앞쪽에서 오던 남자들이 길을 막고 서 있었다. 그중 한 명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백상호 씨, 그만하시죠. 더 깊이 파고들면 좋을 게 없습니다. 내 놈들이 아직도 이 짓을 하고 있을 줄은 몰랐군. 백상호가 이를 악물었다.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갸웃했다. 우리는 단순한 해결사일 뿐입니다. 명령이 내려오면 실행할 뿐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받은 명령은 그녀를 데려가는 겁니다. 그의 시선이 하린을 향했다. 순간 백상호가 재빨리 그녀를 밀쳤다. 뛰어. 하린은 본능적으로 몸을 돌려 도망쳤다. 공장 안쪽으로 들어가 길을 찾으려 했지만 문들은 대부분 녹슬어 열리지 않았다. 발소리가 뒤에서 점점 가까워졌다. 그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여기서 잡히면 끝이다. 그 순간 어디선가 강한 굉음이 들렸다. 펑! 폭발음과 함께 먼지가 자욱하게 퍼졌다. 하린은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백상호가 무엇인가를 던져 폭발을 일으킨 것이었다. 어서 가. 그가 외쳤다. 하린은 정신을 차리고 다시 뛰었다. 하지만 공장 밖으로 나가기도 전에 누군가 그녀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다. 잡았다. 강한 힘이 그녀를 제압했다. 하린은 비명을 지르며 몸부림쳤지만 남자는 한 손으로 그녀를 단단히 고정한 채 귀에 속삭였다. 저항해도 소용없어. 차라리 조용히 따라오는 게 좋을 거야. 놔요. 그녀는 필사적으로 발버둥 쳤다. 그 순간 어디선가 또 다른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녀를 놔라.
그 목소리는 강하고 단호했다. 검은 양복 남자들이 움찔하며 뒤를 돌아보았다. 그리고 그곳에 강준혁 회장이 서 있었다. 그는 몇 명의 경호원들과 함께 공장 입구에서 그들을 노려보고 있었다. 내 딸에게 손대는 놈들은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하리는 순간 놀랐다. 왜 여기에? 어떻게 알고 왔지? 남자들은 눈치를 보더니 결국 손을 놓았다. 좋습니다. 검은 양복 남자가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다. 회장님께서 직접 나오셨으니 저희도 더 이상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것은 단순한 가족 재회가 아닙니다. 누군가는 이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할인을 흘끗 바라본 후 SUV에 올라탔다. 차가 떠나자 할인은 그제야 무릎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다. 강준혁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괜찮으냐? 할인은 숨을 몰아쉬며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다.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네가 사고를 당한 후 나는 내 뒤를 조사하고 있었다. 그리고 네가 너무 깊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됐다. 강준혁은 낮게 한숨을 쉬었다. 이제 네가 믿겠느냐? 네가 단순한 윤활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깊은 곳에서 뭔가가 흔들리고 있었다. 이제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다. 우리는 대화를 해야 한다. 강준혁은 그녀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다. 호텔 스위트룸에 도착한 후 하리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테이블이 있었고 그 위에는 여러 개의 서류와 사진이 놓여 있었다. 이것이 네가 사라졌던 사건의 기록이다. 강준혁이 말했다. 하리는 천천히 서류를 집어들었다. 1999년 7월 15일 강수민 실종 사건. 그녀는 손가락 끝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네가 사라진 날, 우리는 모든 것을 잃었다. 나는 너를 찾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지만 누군가가 조직적으로 정보를 조작했다. 그리고 나는 22년 동안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다. 누가 이런 일을 꾸민 거죠? 하리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강준혁은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내 친어머니, 정지은. 하린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뭐라고요? 정지은은 네가 태어난 이후로 날 점점 멀리하기 시작했다. 네가 내 모든 관심을 빼앗아 갔다고 생각했던 모양이다. 그리고 결국 그녀는 너를 없애려고 했다. 하지만 직접 죽일 수는 없었겠지. 그래서 유괴를 사주한 거다. 거짓말. 하린은 머리를 감쌌다. 그녀가 이제까지 믿어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이제 믿어야 한다. 그리고 네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 강준혁이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대로 도망칠 거냐? 아니면 진실을 밝힐 거냐? 하리는 숨을 삼켰다. 그녀는 알았다.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그녀는 입을 열었다. 끝까지 진실을 밝힐 거예요. 강준혁은 미소를 지었다. 좋다. 그렇다면 이제 싸울 준비를 해야 한다. 하리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다. 이제 그녀는 과거에서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윤아리는 강화그룹 본사 건물 앞에 서 있었다. 이곳은 몇 주 전 그녀가 단순한 취업 면접을 보기 위해 찾아왔던 곳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그녀는 더 이상 같은 사람이 아니었다. 이제 그녀는 단순한 윤아린이 아니라 강수민이었다. 건물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단정한 블라우스, 차분하게 묶은 머리, 흔들림 없는 눈빛. 그녀는 이곳에서 너무나 많은 것을 알아버렸다. 그리고 이제 진실을 드러낼 시간이었다. 강준혁 회장이 그녀를 데리고 로비로 들어섰을 때 모든 직원들이 놀란 듯 시선을 돌렸다. 몇몇 사람들은 속삭였고 일부는 불안한 표정을 지었다. 당연했다. 강화그룹에 실종되었던 딸이 돌아왔다는 소식이 이미 퍼져 있었으니까. 그녀는 눈을 돌려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위층에서는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 드디어 왔군. 회의실 문을 열자 긴 테이블 끝에 한 여자가 앉아 있었다. 정지은. 그녀의 생모이자 강수민을 없애려 했던 사람. 정지은은 여전히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있었고 주름 하나 없는 얼굴에는 여유로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녀는 느긋하게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할인을 바라보았다. 오랜만이야, 수민아. 아니, 윤할인이라고 불러야 할까? 나는 내 이름을 되찾았어요. 할인은 차갑게 말했다.
그래? 정지은은 피식 웃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니? 날 법정에 세우기라도 할 거야? 그럴 필요도 없어요. 하리는 테이블 위에 서류를 던졌다. 이건 어머니가 그동안 숨기려 했던 증거들이에요. 유괴 당시의 재정거래 내역, 백상호와 나눈 통화 기록, 그리고 유괴를 실행했던 사람들의 증언까지. 이제 다 끝났어요. 정지은은 천천히 서류를 넘겨보더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끝났다고? 네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아직도 세상을 몰라. 아직도 무언가 남아있다고 생각하세요? 할인이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다. 이 세상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 모든 것을 쥐고 흔든단다. 수민아, 네가 내 흔적을 없앨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나는 20년 넘게 이 회사를 지배해왔어. 단순히 몇 장의 서류로 내가 무너질 거라고 착각하지 마. 할인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어머니는 아직 모르고 계시네요. 세상이 변했어요. 사람들은 더 이상 어머니 같은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아요.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주었다. 강화그룹 비리와 유괴 사건에 대한 기사, 그리고 내부 폭로 자료가 이미 언론과 경찰에 전달된 상황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다. 정지은의 얼굴이 굳어졌다. 지금쯤이면 경찰이 이 건물로 오고 있을 거예요. 하리는 말했다. 이제 끝이에요. 정지은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리고 이내 작게 웃으며 말했다. 네가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어. 아주 잘 키웠군. 하리는 더 이상 그녀의 말에 감정이 흔들리지 않았다. 이제 어머니의 시대는 끝났어요.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리고 경찰들이 들어왔다. 정지은 씨,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저희와 함께 가시죠. 정지은은 담담하게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마지막으로 할인을 바라보았다. 이건 끝이 아니야. 수민아. 아니요. 할인은 단호하게 말했다. 이제야 진짜 시작이에요. 정지은은 아무 말 없이 경찰과 함께 나갔다. 그 순간 강화그룹의 오랜 어둠이 끝나는 듯했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할인은 한동안 회사에 나가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는 중이었다. 어느 날 강준혁이 그녀를 찾아왔다.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녀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대답했다.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단순히 이 진실을 밝히고 싶었을 뿐이에요. 제가 이 회사를 이어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수민아, 강준혁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자격이라는 건 주어지는 게 아니다. 네가 직접 만들어가는 거야. 그녀는 가만히 생각에 잠겼다. 시간을 가져도 괜찮아. 하지만 네가 이 회사를 지키겠다고 결정하는 날이 오면 난 내 옆에 있을 거다. 그녀는 살짝 웃었다. 고마워요, 아버지. 그녀는 손에 들린 작은 종이 한 장을 바라보았다. 강미숙의 자필 편지. 그녀는 이 편지를 받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할인아, 아니 이제는 수민이라고 불러야겠구나. 너에게 모든 걸 말할 수 없었던 이유를 이해해 주길 바란다. 네가 3살이 되던 해 어떤 남자가 나에게 너를 맡겼어. 그는 네가 위험에 처해 있다고 했고 절대 내 친부모를 찾으려 하지 말라고 했지. 난 처음엔 네가 누구인지 몰랐어. 단순히 부모를 잃은 아이인 줄만 알았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너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두려웠어. 너는 내 딸이 아니었지만 난 너를 내 딸로 키웠어. 그게 진실이었고 난 그걸 바꾸고 싶지 않았어. 지금까지 널 지키기 위해 많은 걸 숨겼지만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순간이 온 것 같구나. 네가 어떤 결정을 하든 난 내 편이야. 언제나 널 사랑한다. 엄마. 하리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떴다. 눈가가 뜨거웠다. 그녀는 이 편지를 받고 바로 강미숙을 찾아갔다. 집 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에서 강미숙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는 할인을 보더니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왔구나. 엄마. 할인은 한 걸음 다가갔다. 아니, 그래도 난 엄마라고 부르고 싶어요. 강미숙은 미소를 지었다.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난 널 이해할 거야. 할인은 주머니에서 목걸이를 꺼내 손에 쥐었다. 이 목걸이를 봤을 때부터 뭔가 달라졌어요. 처음엔 왜인지 몰랐는데 이제 알 것 같아요. 난 2개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엄마의 딸로 살아온 유나린과 누군가에게 잊힌 강수민으로.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니?
하리는 조용히 웃었다. 엄마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지지해 주신다고 했죠? 그렇다면 이제는 강수민으로 살아보려고 해요. 강미숙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래, 네가 그렇게 결정했다면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해줘. 너는 어떤 이름을 가지든 누구보다 소중한 내 딸이야. 하리는 그녀를 꼭 안았다. 엄마, 고마워요. 그리고 미안해요. 이제야 알게 돼서. 강미숙은 하린의 등을 토닥였다. 괜찮아. 이제야 네가 가야 할 길을 찾았잖니. 며칠 후 하린은 강화그룹 본사 앞에 다시 섰다. 이제 더 이상 이곳이 낯설지 않았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신 후 문을 열었다. 강수민이 돌아왔다. 그리고 이제 그녀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될 것이다.